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이상기후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당장 우리나라는 관측 사상 가장 긴 여름장마로 아주 극심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죠. 네. 지긋지긋한 물난리에 정부도 재빠르게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고요. 여야 구분 없이 지원금을 투입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나라 일본 열도는 정반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면 여름답게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워도 너무 더운 게 문제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곳곳의 8월 중순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이상고온 때문에 정말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 일본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2018년 여름에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랐다 이런 뉴스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 한강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얼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월 평균 기온이 6월 평균 기온보다 낮은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상기후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죠. 일본은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이미 한낮 기온을 기록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야마현 도야마시가 36.2도로 그리고 니가타현 조에치시는 35.9도까지 올랐죠. 네. 전국의 921개 곳에서 관측을 했는데 177곳에서 35도를 넘긴 날이었습니다. 그 일본 열도가 원래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네. 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굉장히 큰데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35도를 넘겼다는 건 진짜 더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지 1, 2년 만에 일본 기온도 역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동일본과 서일본에 형성된 고기압 또 태풍이 밀고 온 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합쳐지면서 무더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가 발생을 했으니까 일본 보건당국은 당연히 비상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사병 경보가 일찍이 발령됐고요. 지난 10일에 도쿄도에서만 67명이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40, 50대 남성들도 열사병으로 중태이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가 정말 지리적으로 멀지도 않은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는 50일 넘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비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고 네. 일본은 정반대로 이렇게 더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월드리포트 이 시간에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이상고온으로 동토인 툰드라가 녹고 산불까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지난 6월에 우리나라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인 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북극 시베리아는 38도까지 기록하는 등 원래 6월 평균 기온인 20도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북극의 시베리아가 더워지니까 여름철에 북극 찬바람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편서풍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고기압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동서로 형성돼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최장기간 장마 또 일본의 가장 더운 여름을 발생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폭우가 단순히 그냥 장마가 길어졌다 폭우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고 본격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가 실제로 영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 상황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의 스토리로 많이 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의 모습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네. 환경이나 기후 관련 이런 소식들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이번 소식은 제가 준비한 음원 먼저 듣고 전해드리죠.
이거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죠? 이 음악은 딱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설레죠, 막.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인트로 음악이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음악이죠. 20th Century Fox, 이 글씨가 황금색으로 입체적으로 화면에 가득 차고 맞아요. 또 아래에는 조명이 이 글자를 비추고 있는 모습에 흐르는 짧은 인트로 음악입니다.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제작하는 영화에는 상징처럼 꼭 들어가는 영상이죠. 네. 그런데 이 유명 할리우드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의 이름이 20번째 텔레비전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20세기 폭스라고 불렸던 제작사 이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네. 20번째 텔레비전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살짝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쵸. 그러네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더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20th Century Fox에서 20th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텔레비전, Century Fox가 텔레비전으로 바뀌는 건데 영어로 말해도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작사 이름이 바뀌면 보통 회사 주인이 바뀐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세기 폭스사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난 1935년 20세기 픽처스가 폭스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인수하면서 설립됐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영화들,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타이타닉 같은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20세기 폭스사가 지난해 12월 또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사에 우리 돈 84조 원에 인수됐습니다. 디즈니는 폭스라는 이름을 빼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아예 우리말로 세기를 뜻하는 센트리까지 빼버리고 20번째 텔레비전, 20th 텔레비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로고는 올 가을부터 출시되는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바뀌게 될 로고 사진을 봤거든요. 네.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던데요. 그렇죠. 맨 위에 20의 TH 글자는 큼직하게 들어가고요. 아래 영어로 텔레비전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황금색 또 주변에 비추는 조명 아까 들려드린 인트로 음악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감은 없을 것 같은데 금방 적응되겠죠. 네. 디즈니가 미디어 그룹으로서 엄청난 자사 컨텐츠로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또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폭스라는 이름을 없애려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미국 폭스 미디어 그룹, 폭스 뉴스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네. 보수색이 워낙 짙어져서 이 디즈니 그룹이 추구하는 미디어 산업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폭스라는 글자를 서둘러서 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사실 폭스사와 20세기 폭스사는 공식적으로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관계가 없게 된 측면도 작용했고요. 한편에 디즈니는 이미 출시된 타이타닉 그리고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는 새로운 20세기 텔레비전 로고를 쓰지 않고 예전처럼 20세기 폭스 로고를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존의 이 로고에 익숙한 대중들의 입장에선 약간 좀 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인도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끈 톱스타 수샨트 싱 라지푸트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수샨트가 34살 나이로 요절하자 인도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샨트가 특히 인도인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자수성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수샨트는 인도 비하르 출신인데요. 유명 공대를 다니다가 배우로 대스타가 됐습니다. 비하르 지역이 부유한 지역은 아니었던 탓에 어렵게 살고 있는 10대 또 20대들이 수샨트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징적인 어떤 나라의 우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좀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샨트의 죽음을 둘러싸고 현지 언론, 정치권, 경찰이 보이는 모습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바이 경찰이 수샨트 사망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이후에 SNS상에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수샨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인도 연예계에서 후원자가 사라지고 캐스팅도 되지 않으면서 소외감을 느낀 데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이슈가 커지니까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요. 점점
자극적인 뉴스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인 부분인데 예. 이번에 인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수샨트의 아버지가 수샨트의 애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부추겼고 돈까지 챙겼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샨트의 애인은 역시 인도의 배우였거든요. 언론들이 자국적으로 다루기 딱 좋은 상황이죠. 예, 인도 언론들은 계좌 내역, 또 이들이 복용했던 약물, 정신 상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단어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보도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끄니까 예. 점점 더 강한 내용, 강한 헤드라인, 이런 것들을 써서 보도를 내놨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점입가경인데요. 경찰은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면서 영역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가 자기 관할 지역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쪽 저쪽 지역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경찰들이 이동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또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죠.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이 이런 이슈를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수샨트 가족의 명예를 위해 힘쓰겠다고 외치면서 선거 운동회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은 지역 경찰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도 중앙수사국이 수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런 과정들은 모든 나라에서 어쩜 이렇게 다 비슷하게 보여지는지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약간 실수가 나왔던 건데 참 유명 연예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떤 언론의 보도라든지 수사 당국이나 정치권의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해 보이고 네. 우리 언론 역시 또 우리 정치권의 어떤 분위기 역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많은 그런 다른 나라의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월드 리포트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